중앙선거 관련해 조사부 소속 비방학생 선거조사팀장 김주호입니다. 선거 관련해서는 과거에 되게 이제 오프라인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근데 2010년도부터 어떤 SNS라든지 인터넷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쪽 온라인 쪽에 단속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올 2월 말에 인터넷 선거 운동이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인터넷 선거 운동이 선거일에는 인터넷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선거법에서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는 11월 27일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원래 선거 운동을 원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다른 선거와 달리 이 국민의 이제 대표자가 되실 분들이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걸 또 정책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권 주자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 운동이 허용이 되면서 지금 사전 선거 운동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남은 문제는 뭐냐면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지금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만 19세 이하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사실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만 19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거는 뭐 밝혀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지금 비방하고 허위 사실 공표 이 두 가지만 이게 또 대상이 됩니다. 다른 부분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선거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선거일에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이고 또 SNS의 영향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또 제도 개선 측면도 이제 생략을 하고 현실적인 부분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에 선거범죄 조사권이 있습니다. 통신 관련된 범죄 조사권도 있는데 거의 먼저 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권에 거부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선거 운동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에 어떤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선거범죄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82조의 4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하고 또 하나는 272조의 3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범죄 조사권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출석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선거 관련해서는 인터넷 선거 운동을 허용을 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게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앞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짓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증, 선거에서 어떤 후보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는 부분과 과연 네거티브 이 비난을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 사실상 그 부분은 거의 어렵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출마 회견하면서 그런 부분을 그런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네거티브 선거 운동 어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자율적으로 이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실명제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여기에서 실명 확인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관련해서도 8월 24일 날 전체 회의를 하고 8월 29일 날 선거법상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 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 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쪽에서도 본인 확인제가 위헌으로 판결받은 만큼 선거법상에서도 어떤 표현의 자유 어떤 이 부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 개정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이번 주에 행안위 쪽에서 이 개정 의견 선관위 개정 의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한 그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실명제 부분은 약간 좀 논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이 교수님 그리고 이 포털사 쪽에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이렇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비방 허위 사실 예방적 단속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뾰족한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선거 관련해가 이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이 선거법상에 이 기부행위라든지 허위 사실 공표 비방에 대해서 어떤 형량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 그걸 했는데, 비방하고 허위 사실 공표 쪽에서는 이 부분을 약간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실형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당선 무효는 본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고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100만 원 이상의 어떤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형을 선고받을 수 없게끔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법원에서도 운영을 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선거를 두고서 이 비방 흑색선전 조사 TF팀을 만든 목적도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이제 연구하고 예방하고 또 조사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TF팀을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는 그 단속 방침이 그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비방 허위 사실이라든지 불법 조직 선거에 대해서는 그 단속 역량을 집중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방 허위 사실에 대한 예방 단속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관에는 지금 공식 트위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클린 선거 지킴이, 이클린 선거 서포터즈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관공서가 어떤 이런 것을 이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 알바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얘기로 아르바이트, 알바 그런 명칭을 쓰이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저희 선거의 직원, 그리고 이제 선거 부정 감시단, 그리고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이제 대학생들로 구성된 선거 서포터즈가 있는데,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단이 한 500명 정도나 1000여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역할이 그 SNS상에, 트위터상에, 그리고 인터넷 언론상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할 수 어떤 그런 기사, 내용을 저희들이 발췌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또 검색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만 넣으면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아니면 어떤 욕설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자체를 다 단속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자에게 멘션을 날리다든지 해서 이런 표현은 다음부터 자제해달라 어떤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거법을 안내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 공식 트위터에 팔로워 수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약간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 공공기관의 어떤 팔로워를 작성을 하고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좀 홍보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크거나 어떤 선거 이슈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허위나 비방이라고 해당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주장한 사람과 당사자한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 선거법에서도 뭐 출석 요구를 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능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명백히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등장하면은, 저희들은 그 자료를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 고발이나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대방 주장이 이제 엇갈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사실대로 그것을 이제 언론 보도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선거법 위반은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명은 거의 이제 거론은 못하지만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그리고 조치를 강하게 함으로써 약간 좀 정당이나 후보자나 아니면 그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유포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행위를 약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제 SNS 상의 이제 사이버 이제 비방색 점들 단속 대책인데요. 지금 상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자진 삭제를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IP 추적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고발이나 수사를 할 예정이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선관위 권한이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어떤 이제 정보의 이제 취급을 그 거부나 정지 제한을 어떤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어떤 이제 위반 행위가 확산되거나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선관 입장에서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당부드리는 이제 말씀이있는데 지금 뭐 선풀 달기 국민운동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 특히 대선에 선풀 달기 운동이라든지 어떤 배너 광고를 통해서 네티즌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자정 능력을 일으켜서 인터넷 문화를 약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 이쪽에서는 지금 뭐 자율 규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뭐 다음에서 뭐 모니터링 요구를 늘린다든지 뭐 필터링 하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대응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자율적으로 어떤 인터넷 문화를 약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선거 때 이제 신문 방송이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인데 대개 확인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이 보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나 취재 뭐 기사를 이제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주장한 내용이고 또 이 언론사에서 어디까지 확인을 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기사화함으로써 보도함으로써 일반 유권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선거 광고를 통해서 애드워치를 통해서 그런 광고 보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도 SNS, 인터넷이나 SNS가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이쪽 언론에서 미치는 영향도 이건 뭐 더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어떤 이 보도를 통해서 유권자가 올바로 판단을 하고 또 유권자가 또 올바르게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